엘레사 티리디. 레이더 냉각 완료. 비행 경로 파악 중. 평화가 함께하시길. 집중하세요. 기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아군이 당했습니다. 사격 공격. 흔들리지 말아요. 라스리안 온비. 기억은 단순히 0과 1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야. 자, 한번 해볼까? 집중하세요. 의지는 언제나 프로그램을 능가한다. 평화가 함께하시길. 이제 다시 전투에 합류할 수 있겠어. 발사 개시. 적을 처치했습니다. 발사 대기 중. 흔들리지 말아요. 열기 흡수 안전장치 해제. 집중하세요. 사 엘레사 티리디. 질 빼앗아는 되지 않겠어. 흔들리지 말아요. 통신 상태 양호. 집중하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엔나 키리비. 흔들리지 말아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평화가 아군이 함께하시길. 당했습니다. 이 억압과 구속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 시야내 목표 포착. 라스리안 온비. 공격 개시. 흔들리지 마라.
집중하세요. 가엔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평화가 함께하시길.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대로 당했습니다. 평화가 함께하시길. 꼼짝 마라. 집중하세요. 적이 학살됩니다. 저들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내겠어. 제압되었습니다. 집중하세요. 싸 에너싸 키리비. 제압되었습니다. 평화가 함께하시길. 최대 능력치 가동. 자, 한번 해볼까? 평화가 함께하시길. 흔들리지 말아요. 내 쪽으로 붙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집중하세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킬. 넌 공정 정찰 실시.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지 복귀. 가엔나 키리비. 제압되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가엔나 키리비. 저항은 인간의 특권이다. 집중하세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마무리. 흔들리지 마라. 적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실수만 반복하게 될 뿐이야. 라스리안 온디. 우리의 의지는 저들의 무기보다 강하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집중하세요. 싸, 엘라 싸. 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정보가 저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더블킬. 공중정찰기. 흔들리지 마라. 평화가 함께하시길. 집중하세요. 평화가 함께하시길. 흔들리지 마라. 라스리안 온디. 처치했습니다. 불쌍한 녀석 같으니. 집중하세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의 업적을 잃었다.
평화세요. 평화가 함께하시길. 흔들리지 마라. 사 엘레사 히리. 평화가 함께하시길. 흔들리지 마라. 더블 킬. 평화가 함께하시길. 이번에 칼날비가 패치됐죠. 원래 패치 전에는 전투 중에는 칼날비 쿨이 돌지 않아서 칼날비 3타를 쓰려면은 한 턴 뒤로 빠진 다음에 전투 해제를 해서 칼날비를 사용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패치 후에는 칼날비가 전투 중에도 쿨이 돌아가면서 3타를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칼날비의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쓰실 분들은 이제 자신에게 맞다 싶으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써보니까 약간 적응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장점으로는 칼날비가 3타로 빠르게 Q 스택을 쌓아요. 일단 애쉬 딜 같은 경우는 Q가 메인 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공속을 원했고, 왜냐면 Q 스택을 빠르게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3타로 Q 스택을 빠르게 쌓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칼날비 애쉬를 쓰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두 번째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 2코어 때 공템을 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예전에는 원딜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원딜은 3코어부터다. 그러니까 3코어가 결국 핵심 메인템이라서 그 3코어가 떠야만이 원딜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딜들이 지금 OP 원딜들을 지금 주로 사용되는 OP 원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원딜들은 2코어 때부터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 이 텐트리가 쓰이기 때문이죠. 바로 무한의 대금과 정수. 2코어 때 이 두 개를 가니까 치명타를 달고 아주 강한 힘을 2코어 때부터 내요. 예를 들어 미포, 그리고 주로 쓰이는 거 있죠. 아펠, 자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 두 개의 템을 공템으로 선템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뭐 시비루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런 템을 적용했을 때 가는 챔프들이 지금 아주 OP로 떠오르고 있는데 뭐 시비루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 이 아이들보다 단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대회에서는 주로 미포와 아펠이 쓰이는데 자야도 자주 쓰이죠. 근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결국에 이코어 때 공템을 센 공템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해요. 공속도 얘들이 그 스킬 버프로 케어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날뛰기 시작하죠. 근데 애쉬는 뭐냐? 애쉬 같은 경우 이코어를 그렇게 가버리면 공속이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메인 딜이 Q 스택이 안 쌓여서 시동이 오래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이코어를 떴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애쉬 패시브 때문에 치명타가 더 이 친구들보다 약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지금 현 메타에서 애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코어 때 무한의 대금과 정수를 들고 있는 이 친구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애쉬가 너무 빈약해요. 애쉬가 그 전에도 아주 많이 빈약한 챔프긴 합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쉬는 서포팅형 원딜러라서 다른 장점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딜적 측면에서는 이 친구들보다 파괴력이 확실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상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칼날비가 패치되면서 애쉬도 2코어 때 정수를 가능해요. 왜냐? 칼날비가 있기 때문이죠. 칼날비로 부족한 공속을 채우면서 Q 스택을 빠르게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몰라카 왕의 검.
2코 때 정수를 가져. 그러면은 충분히 딜이 나와요. 그리고 뭔가 오버한다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몰왕, 루난 이 템들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몰왕의 그 PF 있죠. PF 이 두 개가 개인적으로는 저 더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2코 뜨는 것보다 몰락한 왕의 검은 BF가 이 칼날비를 적용을 했을 때 좀 더 비슷하거나 큰 데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칼날비로 이렇게 정수를 가는 게 상당히 아직까지도 미포와 아펠 이런 친구들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치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궁극의 사냥꾼으로 인해서 궁쿨이 되게 짧아집니다. 애쉬가 궁을 한번 쓸 때마다 되게 이제 정성 들여서 쏘게 되는데 궁극의 사냥꾼을 들고 정수를 두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냥 막 쏴도 됩니다. 틈만 날 때마다 쏴도 돼요. 왜냐? 조금만 대치하고 있으면은 궁쿨이 그냥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예전에 그거 있죠. 정트인 애쉬. 정트인 애쉬가 장점이 W들과 빠른 궁쿨이었죠. 그래서 그 정트인 애쉬의 빠른 궁쿨을 여기서도 쓸 수 있게 되어서 일단 장점만 보면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은 칼날비 3타 사용 후에 급격히 떨어지는 공속으로 인해 평캔이 증가해요. 제가 처음에 칼날비를 쓰면서 되게 이거를 어려워하고 있고 지금도 좀 힘들어 하는데 칼날비가 처음 시작부터 110%의 공격 속도를 줍니다. 근데 처음에 갑자기 빨라진 공격 3타 이후에 떨어지는 그 공속을 본인이 템포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3타 때리다가 갑자기 끊기면은 이게 편캔을 많이 하는데 결론은 뭐냐? 이거를 본인이 적응을 해야 돼요. 그 템포를 적응을 하고 저도 지금 적응 중이고 처음 쓸 때는 상당히 편캔을 많이 했어요. 빨라지다가 갑자기 느려지니까요. 근데 전투 중에 한타, 갑작스러운 한타 이럴 때 특히 편캔 더 심해지긴 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 사용하면서 좀 익숙해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칼날비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애먹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스터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칼날비 애쉬가 상당히 1순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쾌속 이동과 신발이 없다. 어, 확실히 쾌속 이동이 없으니까 추노할 때 따라잡히지가 않아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 확실히 패시브가 슬로우가 있지만 쾌속 이동을 주로 쓰다가 없으니까 약간 체감상 1.7배 정도의 체감이 느껴져요. 원래는 따라갔는데 뭔가 따라가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신발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의 이제 자신의 메인템이, 이제 메인 딜템이 나오는 게 늦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이거를 보고 사용 한번 해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룬 같은 경우는 뭐 영상 아래도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엔 칼날비, 그 다음에 비열한 한방.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비열한 한방이 이동 방해. 그러니까 얘도 이동 방해에 있는 친구를 때리면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데 얘는 방해인 친구를 때리면 고정 데미지가 나와요. 최대 45. 그래서 이 비열한 한방과 애쉬가 상당히 괜찮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비 와드, 궁극의 사냥꾼, 두 번째는 민첩함, 승전보 이렇게 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두 번째 때 영감을 들어서 얘들을 들어도 상관없긴 한데 그거는 선택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선호합니다. 추천은 안 드리고요. 저는 선호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몰락한 왕의 검, 그 다음에 정수,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인데 스태틱하고 루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태틱이 좋아요. 왜냐? 비열한 한방과 스태틱 마법 데미지가 상당히 잘 어우러지고 이 한방에 굉장히 큰 데미지가 나와서 뭐 루난 또 나쁘지 않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선호합니다. 확실히 근데 영상미를 보기 좋게는 루난이 좋긴 한데 이거는 제가 좀 하면서 다시 바꾸던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코 때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4코어부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저는 항상 3코어까지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4코어는 후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템이 유동적으로 변경돼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칼날비 애쉬를 제가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 영상을 낼 것 같아요. 칼날비 애쉬를 좀 사용해 보다가 뭐 아니면 그만두겠지만 일단은 소개하는 자리니까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쓰면 될 것 같아요.